안녕하세요. 관계마스터입니다. 30년간 상담을 하면서 정말 가슴 아픈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안타까운 것은 아내가 무심코 한 행동들이 남편의 외도를 부추기는 경우였어요. 오늘은 남편을 외도로 내모는 아내들의 실수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남편을 위해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왜 남편은 고마워하지 않을까?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일이 생겼을까? 먼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외도는 100% 외도한 사람의 잘못입니다. 어떤 이유가 있어도 외도를 정당화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관계는 상호작용입니다. 무심코 하는 행동들이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도 사실이에요. 실제 사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영 씨라고 부르겠습니다. 38세로 결혼 12년 차에 남편의 외도를 발견했어요. 충격을 받고 저를 찾아왔는데 상담을 진행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미영 씨가 무심코 했던 행동들이 남편을 점점 멀어지게 만들었던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남편의 외도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미영 씨도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미영 씨가 저지른 첫 번째 실수는 남편을 투명인간 취급한 것이었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남편이 퇴근하면 오늘 어땠어? 힘들지 않았어? 이런 관심을 보였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무관심해졌습니다. 남편이 집에 들어와도 어서 와라는 인사도 없이 자신의 일만 계속했어요. 남편이 말을 걸어도 휴대폰을 보거나 TV를 보면서 대충 대답했습니다. 남편이 집에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똑같다는 느낌을 받게 만들었어요. 두 번째 실수는 끊임없는 잔소리와 비교였습니다. 미영 씨는 남편이 하는 모든 일에 불만을 표했어요. 왜 양말을 여기저기 벗어놔? 설거지 좀 제대로 해. 겹집 남편은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쓰레기도 버리던데. 사소한 일부터 큰 일까지 계속 지적하고 다른 남편들과 비교했습니다. 세 번째 실수는 남편의 의견을 무시한 것이었습니다. 가족의 중요한 결정들을 할 때 남편의 의견을 묻지 않거나 물어봐도 결국 자신이 원하는 대로 결정했어요. 어차피 당신은 이런 것 잘 모르잖아. 내가 알아서 할게. 이런 식으로 남편을 무능력한 사람 취급했습니다. 네 번째 실수는 신체적 접촉을 거부한 것이었습니다. 결혼 후반기로 갈수록 남편의 스킨십 시도를 자주 거부했어요. 피곤해. 나중에. 지금은 아니야. 이런 말을 반복했습니다. 다섯 번째 실수는 남편의 취미와 관심사를 무시한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축구를 좋아한다고 하면 그런 거 봐서 뭐해? 친구들과 만난다고 하면 또 술 마시러 가네. 이런 식으로 남편이 좋아하는 것들을 폄하했어요. 여섯 번째 실수는 아이들 앞에서 남편의 권위를 무너뜨린 것이었습니다. 아빠는 이런 것도 모르네. 아빠한테 물어봐봤자 소용없어. 이런 말을 아이들 앞에서 했어요. 남편이 아이들에게 훈육을 하려고 하면 나이들한테 너무 엄격하게 하지 마 하면서 막았습니다. 일곱 번째 실수는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 지낸 것이었습니다. 아이들과 집안일에만 매몰되어서 남편과 공유할 수 있는 대화 주제가 없었어요. 남편이 하는 이야기에 관심도 없고 자신도 할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여덟 번째 실수는 외모 관리를 포기한 것이었습니다. 어차피 우리 남편은 나를 여자로 안 보니까 하면서 화장도 안 하고 옷차림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집에서는 항상 편한 옷만 입고 다녔습니다. 이런 행동들이 2년 정도 계속되면서 남편은 점점 집에 있는 시간을 줄였어요. 그리고 결국 회사 동료와 불륜 관계에 빠졌습니다. 물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런 이유가 있다고 해서 남편의 외도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남편은 외도 대신 아내와 솔직한 대화를 시도했어야 해요. 하지만 미영 씨의 행동들도 관계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다행히 미영 씨는 상담을 통해 자신의 실수들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남편도 진심으로 반성하면서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지금은 예전보다 훨씬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이제 남편을 외도로 내모는 위험한 행동들을 더 구체적으로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위험한 행동 첫 번째, 감정적 무시입니다. 남편이 힘든 일이 있어서 위로받고 싶어 할 때 나도 힘들어. 당신만 힘든 줄 알아.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남편의 감정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만 앞세우는 것입니다. 위험한 행동 두 번째, 일방적인 결정입니다.
가족의 중요한 일들을 남편과 상의 없이 혼자 결정하는 거예요. 아이 학원, 이사, 큰돈이 드는 구매 등을 남편 몰래 결정해버립니다. 어차피 말해도 반대할 텐데 내가 알아서 하는 게 낫지, 이런 생각으로 남편을 배제시키는 거예요. 위험한 행동 세 번째, 공개적인 망신주기입니다. 친구들이나 가족들 앞에서 남편의 단점을 이야기하거나 망신을 주는 행동입니다. 우리 남편은 이런 것도 못해 돈 벌어오는 것만 잘하고 나머지는 꽝이야, 이런 말들이에요. 위험한 행동 네 번째, 성적 거부의 무기화입니다. 남편과 갈등이 있을 때 성관계를 거부하는 것을 무기로 사용하는 거예요. 화났으니까 안 해, 사과하면 생각해볼게, 이런 식으로 성관계를 조건부로 만드는 것입니다. 위험한 행동 다섯 번째, 과도한 통제입니다. 남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통제하려는 행동입니다. 어디가? 누구와 만나? 몇 시에 들어와? 끊임없이 체크하고 의심하는 거예요. 위험한 행동 여섯 번째, 경제적 압박입니다. 남편의 수입에 대해 끊임없이 불만을 표하거나 다른 남편들과 비교하는 행동입니다. 옆집 남편은 연봉이 얼마던데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이런 말들이에요. 위험한 행동 일곱 번째, 소통 거부입니다. 남편이 대화를 시도해도 무시하거나 차갑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빠, 나중에 해, 계속 대화를 미루거나 아예 거부하는 거예요. 위험한 행동 여덟 번째, 가족 간의 편 가르기입니다. 아이들을 자신 편으로 만들어서 남편을 소외시키는 행동입니다. 아빠는 우리가 힘든 것도 모르네, 텀마가 얼마나 힘든지 아빠는 몰라, 이런 말들로 아이들과 남편 사이를 이간질하는 거예요. 위험한 행동 아홉 번째, 과거 잘못 끄집어내기입니다. 현재의 갈등과 상관없는 과거의 실수들을 계속 들춰내는 행동입니다. 당신은 예전에도 그랬잖아, 또 그때처럼 하려고 과거의 상처를 무기로 사용하는 거예요. 위험한 행동 열 번째, 자기 희생 과시입니다. 나는 당신을 위해 이렇게 희생하고 있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는 행동입니다. 내가 얼마나 참고 사는지 알아? 나 때문에 당신이 편하게 사는 거야, 이런 말들로 상대방에게 죄책감을 주는 거예요. 이제 이런 행동들이 왜 위험한지 심리적인 메커니즘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남성 심리의 특징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남성들은 일반적으로 존중받고 싶어 하는 욕구가 강합니다. 자신이 인정받고 있다고 느끼고 싶어 해요. 하지만 위에서 말한 행동들은 남편을 무능하고 무가치한 존재로 느끼게 만듭니다. 집에서조차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은 자신을 인정해주는 곳을 찾게 됩니다. 직장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그리고 때로는 다른 여성에게서 그런 인정을 받으려고 해요. 외도하는 남성들이 흔히 하는 말이 그 사람은 나를 이해해줘, 그 사람과 있으면 내가 소중한 사람이 된 기분이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존중받지 못하는 남편이 외도로 빠지는 심리적 메커니즘입니다. 물론 이것이 외도를 정당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위험 요소들을 미리 알고 조심한다면 불필요한 위기를 피할 수 있어요. 이제 올바른 대안들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대안 첫 번째, 존중과 인정 표현하기입니다. 남편이 잘한 일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인정해주세요. 오늘 설거지 깨끗하게 해줘서 고마워, 당신이 열심히 일해줘서 우리 가족이 편해, 이런 말들이 큰 힘이 됩니다. 대안 두 번째, 의견 존중하고 함께 결정하기입니다.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반드시 남편의 의견을 물어보세요. 설령 결론이 달라져도 당신 의견도 들어보고 싶어 라는 자세가 중요해요. 대안 세 번째, 건설적인 대화하기입니다. 불만이 있을 때도 감정적으로 표현하지 말고 건설적으로 대화하세요. 당신이 이렇게 해주면 내가 더 편할 것 같아,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런 식으로 접근해 보세요. 대안 네 번째, 신체적 친밀감 유지하기입니다. 바쁘고 피곤해도 최소한의 신체적 접촉은 유지하세요. 손잡기, 포옹, 가벼운 키스라도 관계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대안 다섯 번째, 남편의 관심사 지지하기입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취미나 활동을 지지해주세요. 함께 할 수 없더라도 재미있게 다녀와 어떻게 됐는지 들려줘, 이런 관심을 보이세요. 대안 여섯 번째, 자신의 매력 유지하기입니다. 결혼했다고 해서 외모 관리를 완전히 포기하지 마세요. 남편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자신을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안 7번째, 개인적인 성장 추구하기입니다. 자신만의 관심사와 목표를 가지세요. 남편과 아이들에게만 매달리지 말고 자신의 발전을 위해 투자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대안 8번째, 감사 표현하기입니다. 당연하게 여기기 쉬운 것들에 대해서도 고마움을 표현하세요. 일하느라 수고해줘서 고마워, 우리 가족 위해 열심히 해줘서 고마워, 이런 말들을 자주 해보세요. 실제로 이런 변화를 통해 관계를 개선한 사례들을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박소희 씨는 남편과의 관계가 악화되어 위기에 있었어요. 남편이 점점 늦게 들어오고 대화도 없어지고 또 의혹까지 생겼습니다. 상담을 받으면서 소희 씨는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남편을 얼마나 무시하고 있었는지, 얼마나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소희 씨가 실행한 변화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변화 첫 번째, 남편 퇴근 시 따뜻한 맞이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퇴근하면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어서와, 오늘 어땠어? 라고 인사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변화 두 번째, 남편의 작은 도움에도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쓰레기 버리기, 설거지 도와주기 같은 작은 일에도 고마워라고 말했어요. 예전에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서도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변화 세 번째, 남편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아이 교육, 집안 문제, 경제적 결정 등에 대해 남편의 생각을 물어보고 진지하게 들었어요. 의견이 달라도 당신 생각도 일리가 있네라고 인정해줬습니다. 변화 네 번째, 남편의 취미를 지지했습니다. 남편이 친구들과 축구하러 가는 것을 지지해줬어요. 재미있게 다녀와, 조심해라고 말하며 보내줬습니다. 변화 다섯 번째, 자신의 외모에도 신경을 썼습니다. 집에서도 편한 옷만 입지 않고 가끔은 예쁘게 차려입었어요. 남편이 존을 예쁘네라고 말하면 기뻐했습니다. 변화 여섯 번째, 아이들 앞에서 남편을 존중했습니다. 아빠가 열심히 일해서 우리가 편하게 살 수 있어 아빠 말씀 잘 들어야 해, 이런 말들로 아이들에게 아버지의 권위를 세워줬어요. 6개월 후 이 부부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남편은 집에 오는 것이 즐거워졌다. 아내가 나를 인정해주는 것 같아 기분이 좋다고 말했어요. 소희 씨도 남편이 더 다정해졌고 집안일도 더 도와준다. 예전에는 왜 그렇게 살았나 싶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성공 사례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지은 씨는 남편과의 관계가 완전히 식어 있었어요. 대화도 없고 스킨십도 없고 그냥 같은 집에 사는 남남 같은 관계였습니다. 지은 씨가 시도한 변화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은 씨는 매일 남편에게 고마워라는 말을 하나씩 하기로 결심했어요. 처음에는 할 말이 없어서 오늘도 일하느라 수고했어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날은 자침에 쓰레기 버려줘서 고마워라고 했어요. 그 다음 날은 어제 아이 숙제 봐줘서 고마워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이 어색해했지만 점점 표정이 밝아지기 시작했어요. 한 달 후에는 남편이 먼저 오늘 뭔가 특별한 일 있어? 라고 물어봤습니다. 지은 씨는 그냥 당신이 고마워서 라고 답했어요. 그날 남편은 퇴근길에 꽃을 사왔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지은 씨는 작은 변화가 이런 큰 변화를 만들 줄 몰랐다고 했습니다. 이제 관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법들을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1단계는 자기 반성입니다. 기간은 일주일 정도로 잡으세요. 자신이 평소에 남편에게 어떻게 대했는지 솔직하게 돌아보세요. 위에서 말한 위험한 행동들 중에서 자신이 하고 있는 것들을 체크해보세요.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매일 점검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2단계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기입니다. 기간은 1개월 정도입니다. 갑자기 모든 것을 바꾸려 하지 말고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매일 고마워라고 한 번씩 말하기, 남편 퇴근 시 인사하기 같은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보세요. 3단계는 지속적인 개선입니다. 기간은 3개월 정도입니다. 작은 변화들이 자연스러워지면 더 큰 변화들을 시도해보세요. 남편과 진지한 대화 나누기, 함께 데이트하기, 새로운 활동 시작하기 등을 해보세요. 4단계는 관계 점검과 새로운 목표 설정입니다. 3개월 후에는 남편과 함께 관계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보세요. 무엇이 좋아졌는지,
앞으로 더 개선할 점은 무엇인지 함께 논의해 보세요. 이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들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의점 첫 번째, 급격한 변화를 기대하지 마세요. 관계 개선은 시간이 걸리는 과정입니다. 며칠 만에 변화를 기대하지 마시고 인내심을 가지세요. 주의점 두 번째, 완벽하려 하지 마세요. 가끔 예전 습관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럴 때 자책하지 말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주의점 세 번째, 일방적인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런 변화는 남편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결국 자신과 가족 모두를 위한 것이에요. 주의점 네 번째, 조건부 변화를 하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하니까 당신도 이렇게 해줄라는 식으로 조건을 걸지 마세요. 진심에서 우러나는 변화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이 외도를 당한 분들을 비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외도는 어떤 이유가 있어도 잘못된 선택이에요. 하지만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로 노력해야 합니다. 남편만 노력해도 안 되고 아내만 노력해도 안 돼요. 중요한 것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있다면 작은 변화들도 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의 관계가 더욱 건강하고 행복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외도 재발을 100% 막는 관리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용서한 후에 반드시 해야 할 일들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들을 알려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전달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관계마스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